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가락현대 5350역 인접한 가락현대 53동 소규모 재건축 건축 심의 통과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 있던데요. 오늘은 이제 투자의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대략적인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 수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요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분쟁이 좀 적죠. 왜냐하면 일단 비슷한 권리가액들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인 그런 동의율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소규모 재건축도 좀 더 큰 단지도 있고 이런데 오늘 간단하게 뉴스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반 분양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화면상으로 여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자 서울 4월 13일이죠. 석간형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3호선, 5호선, 5금역 인접해서 가락현대 53동 소규모 재건축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69세대인데 기존이 한 66세대 같은 것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전체 69세대 두 가지 타입 580, 82형으로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로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다들 다 이렇게 잘 보고 진행을 하셨겠죠. 사업 대상지는 보면 5금역 인근에 있고요.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감도가 아마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확인해봤는데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이제 58, 84 타입인데 공급 면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석에 대해서 이걸 예로 들지만은 분석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를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전체 조합원이 66명이고 조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일반 분양가는 약 3,900만원, 4,000만원 좀 안되게 잡았고요. 여러가지 이건 또 조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요 수가 대입됐을 때 어떠한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약 한 9억 4천 정도 되고 58 타입이 그 다음에 84 타입이 약 11억 9,700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꽤 저렴한 수준이죠. 이 동네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합원 할인 분양가를 약 15%로 잡고 했을 때 한 비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재 자산이 약 한 415억 잡았으니까 66세대면 약 한 36, 약 한 6억대 중간으로 기준점을 잡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종전자산을 낮추면 또 비료는 100% 이상 넘어가겠죠. 그리고 사업 매출도 사업 비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 매출은 여기 보셨다시피 평당 분양가 요거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거의 84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3세대 정도 나오나? 현금 청산 나오시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전자산 비율을 추정가입니다. 415 기준을 잡았고요. 이거는 또 감정평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분양 가격을 이렇게 주변 시세 타입으로 해가 잡았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잡혀요. 잡히고 사업 비용이 이제 조금 평당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요거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조합원들이시나 요거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사업 매출 있잖아요. 사업 매출이 이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용이 아니고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이 사업비거든요. 요게 이제 얼마에 따라서 여기 비례율이 많이 달라지고 분담금이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4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산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89%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비용을 좀 더 많이 내고 우리가 많이 내고 공사를 지상공사 뭐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아까 80%대 비율이 나왔죠. 이렇게 비율 좀 높여보면 이렇게 79%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업비 공사비는 크게 갭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 매출에 따라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합원 분양도 매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 분양가는 뭐 할인율 없이 한번 해볼까요? 없이 해버리면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서 분담금도 줄여주세요 하는 말은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조합 분양가를 해서 15%도 너무 비싸다. 30% 정도 할인이 돼야지 조합원들 만족하겠다. 30% 할인 하잖아요. 이렇게 할인하면 이렇게 비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종전자산 대비해서 또 기준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똑같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항 분양가는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이게 이제 심의가 났으니까요. 심의가 났다는 거죠. 어디까지 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선 건축 심의가 통과됐으니까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이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감정가 나오고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감정가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나오면 재건축이든 대규모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그 당시 감정가가 나올 때 조합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거기다가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 실망 매물들. 그런데 그럼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나는 분담금 못 내. 그러면서 실망 매물 때문에 조합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그쯤 되면 이제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그럼 5억에 대해서는 시세가 얼마야? 그러면 뭐 프리미엄이 뭐 1억이다, 뭐 2억이다, 1억 정도 한다고 할게요. 그럼 1억에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면 또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에 불만족스러워서 매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걸 또 프리미엄 1억 주고 사시는 투자자는 바볼까요? 바보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잘 봅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소규모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원주민들께서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감정가에서 실망 매물 나오는 거는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못 보시고 감정가에 대해서 실망 매물로 나오시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게 작든 크든 진행이 어려워요. 이게 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작업인데요. 요 근래 또 시장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조금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시는데 보면 엉망진창이라 하죠. 사투리인가요? 하여튼 엉망으로 해놓은 사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속도는 빨리 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텐데요. 뭐 2주 철거가 됐는데 110억 정도, 130억 정도 이미 썼더라고요. 그 사업비 대출에서 방만하게 운영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현장들은 이제 NPL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대출이 묶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보시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드려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도와드려야 될지, 도와드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합장님 이렇게 뵈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피하시고
당분간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얼마나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겠습니까? 왜 여기 소규모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일반 시행 사업으로 아파트, 새 아파트가 공급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정비 사업으로밖에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번 투자라든지 뭐 조합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투자나 이런데 분석이나 뭐 매물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안 좋은 점만 부각시켜 드려가지고 가주택 정비 사업은 모두 다 이러신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가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많이 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공고문도 많이 이렇게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많이 조합원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신탁회사를 통해서 공고문을 내고 협력업체도 이게 공고문을 내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죠. 이제 자금이 많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공사 뽑은 조합도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잘 겪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 지역에 준하는 지역과 서울 지역인 곳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야가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플러스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잘못될 일은 없는데 약간 시 외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천이나 인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일반 분양분의 수준이 낮아지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자금을 융통을 못하게 됩니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그런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사업성 다시 한번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마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무조건 모아타운이 지금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모아타운이 투자자로서 시간이 많이 매우 길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길어질 만큼 매우 저렴한 금액에 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준마저도 없으시게끔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공고문을 보고 소규모라든가 가주택 정비사업 투자의 기준을 삼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협력업체라든가 뭐 어느 업체를 갖다 선정하는 공고가 났는지 보면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지침서만 보더라도 진행을 잘 하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언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슈가 되었던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가락 현대 53동 24층으로 60억으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으로 난 소규모 재건축 심의 통과가 돼서 이렇게 확정나는 소식 거기다가 여기다가 분담금 대략적인 거 한번 분석하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또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